소주 한 병에 6,000원, 3,000원 하던 술이 2배가 됐습니다. 서민의 술이었던 소주가 이제는 사치품이 되어버렸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가격이 아닙니다. 2024년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연간 폐업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고 그중 절반이 음식점과 술집 사장님들이었습니다. 호프집 10곳 중 3곳은 1년도 못 버티고 문을 닫고 있는데 폐업하는 순간 어깨에 남는 빚은 평균 1억 원이 넘습니다. 강남 한복판의 화려한 술집 거리도 을지로의 시끌벅적했던 포장마차 골목도 예전만큼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어졌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대한민국 밥 문화가 왜 무너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변화가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인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숫자부터 보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2025년 1분기 술집의 평균 매출은 전년보다 11%나 줄었고 2분기에는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거든요. 다른 소상공인들의 평균 매출 감소율이 0.7% 정도인 것과 비교하면 무려 10배 이상 더 큰 충격을 술집들이 받고 있는 겁니다. 전주 효자동에서 20년 넘게 호프집을 하시던 사장님은 코로나 전에는 자정이 넘어도 손님이 있었는데 요즘은 10시만 되면 손님이 뚝 끊긴다며 한숨을 쉬십니다. 그 고된 코로나 위기도 버텨냈던 분인데 이제는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직원을 다 내보내고 홀로 가게를 지키고 계시죠. 초저녁에 잠깐 반짝하고 밤에는 아예 한산해지는 게 요즘 술집들의 서글픈 일상입니다. 폐업한 소상공인들을 조사해보니 86% 이상이 매출 부진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내수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손님은 줄었는데 월세, 인건비, 재료비 같은 고정비는 계속 오르니까 사장이 잠도 안 자고 직접 뛰어도 적자를 보는 구조가 되어버린 거죠. 강남 같은 주요 상권은 더 심각합니다. 2023년 폐업 사업자는 98만 6천 명으로 전년보다 14% 가까이 늘었고 2024년 하반기부터는 한 달에 10만 건 이상의 폐업이 쏟아지면서 IMF 외환 위기 당시 수준마저 넘어버렸습니다. 대출이 있는 개인 사업자 약 360만 명 중 거의 50만 명이 이미 폐업 상태인데 이들의 평균 대출 잔액은 6천 원이 넘고 빚을 갚지 못해 연체된 금액만 500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그런데 술집 사장님들을 더 절망하게 만드는 건 단순히 경기 침체 때문만은 아닙니다. 훨씬 더 근본적인 변화가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바로 수십 년간 대한민국 밤을 지탱해온 회식 문화가 뿌리째 뽑히고 있다는 겁니다. 2022년 인크루트가 직장인 1,1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가 흥미로운데 코로나 이후 달라진 회식 문화 중 가장 좋아진 점이 뭐냐고 물었더니 무려 61.7%가 시간 단축과 1차에서 마무리하는 회식 문화를 1위로 꼽았습니다. 소규모 인원으로 회식하는 게 좋다는 응답이 그 뒤를 이었고 심지어 점심 회식이 좋다는 분들도 많았죠. 특히 세대 간의 시각 차이가 정말 뚜렷합니다. 코로나 이후에도 계속 유지됐으면 하는 회식 문화로 MZ세대 직장인들은 음주 없는 점심 회식을 압도적으로 선택했거든요. 반면 40대와 50대 기성세대들은 여전히 술을 곁들인 저녁 회식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술자리를 선호하는 비율이 기성세대는 68%를 넘었지만 MZ세대는 고작 20%에서 30% 수준에 불과했죠. MZ세대에게 회식은 이제 즐거운 친목 도모가 아니라 내 아까운 시간을 뺏는 무보수 야근일 뿐인 겁니다. 1차에서 고기 먹고 당연하게 2차 호프집으로 가던 공식이 깨지면서 2차 전문 술집들이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취업 준비생들이 생각하는 최악의 회식은 술을 과하게 권하는 회식이 당당히 1위를 차지했고 차가 끊길 때까지 이어지는 회식, 상사의 잔소리와 사생활 질문이 가득한 자리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하나 있어요. MZ세대가 술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1인 가구는 전체의 31%가 넘는 660만 가구에 달하는데 특히 20대와 30대 1인 가구 수는 5년 새 30% 가까이 폭증했거든요. 이들이 술을 안 마시냐고요? 아닙니다. 장소가 바뀐 겁니다. 주류 시장 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 이후 술 마시는 장소가 변했다는 응답이 65%를 넘었습니다. MZ세대는 이제 술집이 아니라 집에서 혼자 마시는 혼술과 홈술을 즐기거든요. 부어라 마셔라 하는 문화 대신 분위기 좋은 곳에서 와인이나 칵테일 한 잔을 즐기거나 집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술을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마시는 거죠.
기업들도 이 변화에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이트 진로는 부담 없이 가볍게 마실 수 있도록 테라 맥주를 250ml부터 500ml까지 5가지 용량으로 출시했고, 위스키 시장도 하이볼을 즐기는 MZ세대 취향에 맞춰 소용량 제품을 앞다투어 내놓고 있죠. 자기가 직접 술을 제조해 마시는 믹솔로지와 홈텐딩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2021년 문을 연 주류 전문샵 보틀벙커는 개점 4일 만에 6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MZ세대는 술을 마시지만 집에서 혼자서 가장 개인적인 방식으로 소비하고 있는 거죠. 이 거대한 흐름이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대한민국 밤 시스템을 뿌리부터 뒤흔들고 있는 겁니다. 술집의 몰락은 MZ세대의 취향 변화만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훨씬 더 깊은 사회 구조의 변화를 품고 있습니다. 불황이 깊어지면서 사람들의 발길이 술집 대신 향한 곳은 놀랍게도 자기 개발의 현장이었거든요. 퇴근 후 40대와 50대는 이제 술잔을 기울이는 대신 노후 대비를 위한 자격증 학원으로 달려가고 있고, 20대 청년들은 좁아진 취업문을 뚫기 위해 어학과 코딩 교육에 지갑을 열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 오늘의 술 한 잔보다 더 크게 다가오기 시작한 거죠. 여기에 넷플릭스와 유튜브 같은 디지털 매체들이 친구와의 만남보다 더 큰 즐거움을 주면서 야외 활동 습관 자체가 사라져버렸습니다. 특히 코로나가 남긴 상처는 생각보다 훨씬 깊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 우리 몸에 밴 비대면 문화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주류 시장과 유흥업계에 영구적인 수요 파괴를 일으켰거든요. 1인 가구의 폭증과 급격한 인구 감소까지 더해지면서 여럿이 모여 마시는 기존의 술집 모델은 2030년까지 지금의 절반 이하로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이 25년 기준 자영업자 수는 코로나 이전보다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죠.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대한민국 밤문화의 종말은 단순한 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대 간 가치관의 단절이며 집단에서 개인으로의 대이동이자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죠. 1차, 2차, 3차로 이어지던 술자리, 상사와 부하 직원이 소주잔을 부딪히던 그 익숙했던 회식 풍경은 이제 역사의 한 페이지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물론 새로운 밤 문화가 그 자리를 채우고는 있어요. 집에서 즐기는 홈텐딩, 소수의 친구와 나누는 와인 한 잔, 짧고 효율적인 1차 회식 같은 것들이죠. 하지만 기존의 많은 술집은 이 급격한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대한민국 밤문화의 종말은 집단 중심의 밤이 지고 개인 중심의 밤이 뜨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전환 과정에서 100만 명이 폐업하고 100만 가정이 빚더미에 앉았다는 사실이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죠. 앞으로 10년 우리의 밤은 지금보다 더 조용해질 겁니다. 술 소비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그 장소는 거리에서 집으로, 집단에서 개인으로 완전히 옮겨갈 거예요. 이제 우리는 조직보다 개인을, 의무보다 선택을, 집단보다 자유를 더 가치 있게 여기는 새로운 시대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사라지는 술집의 불빛 뒤로 남겨진 분들의 눈물과 변화하는 우리 사회의 모습, 그 속에서 우리가 정말 잃어버린 것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들려주세요.